그래서 이제 이쪽 라인을 할 때 여기만 이렇게만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을 들어오시고요. 윤곽 가공을 들어오시고 체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인이 닫혀 있는 체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미 내가 이만큼을 가겠다라고 색깔로 정해졌기 때문에 한 대충 이쯤 기준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도형의 전체와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이쯤 찍으면 시작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미 색깔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충 여기만 찍어도 이렇게 가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확인. 공구에서 시파이 엔드밀 선택을 하시고요. 형상용 절삭 파라메타, 이거는 바닥도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0.1. 어차피 한번 지나가기 때문에 측면 여유를 좀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다시 한번 또 넣어야 되니까 주셔도 되고, 그냥 우선 해볼게요. 자, 진입복기를 측면을 빼고 우선은 가볼 테니까 진입복기를 우리가 이게 이 끝까지 접선 형태가 아니라 이 끝까지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체인이 우선은 요 라인의 중앙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접선으로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가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C 더하기 5mm 공구 반경, 8mm 이상 떨어져야죠. 9mm.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충 숫자를 넣지 말고 내가 최대한 덜 떨어지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나중에 좋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뭐 영역미라든가 더 편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서 정확하게 내가 9mm 떨어지면 한 1mm 정도 떨어지겠구나,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접선으로 나갈 때도 동일하게 측면 가공은 뺄게요. 우선은 이따가 넣어보도록 하고, 링크에서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10mm 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가는지만 보자고요. 여기서 1mm 떨어진 구간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나가겠다. 그런데 이 사이를 측면 가공으로 가공을 해야겠죠. 측면 가공을 활성화할 건데, 측면 가공을 키다 보면 요런 활성화 숫자를 잘못 넣게 되면 이런 문구가 떠요. 한번 볼게요. 자, 횟수를 측면 가공을 넣게 되면 3에 4에 6을 한번 넣어볼까요? 4에 5에 6, 5에 6, 5에 6 한번 넣어볼게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뭐라고 나오나? 자, 가공 재생 중 하나의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땐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라고 나오면 띵동 누르면 이게 가공 경로는 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이 일자 구간이 이거 맨 땅에 헤딩 하잖아요. 이거 나오는 건 가공 간격으로 옵셋 양이, 옵셋을 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가공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가공 간격을 하고, 하나, 두 번째부터는 다시 들어가죠. 둘, 총 3번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번이라는 숫자를 3으로만 고쳐도, 이게 5번 넣었죠? 3으로만 고쳐볼게요. 그러면 재생성 아까 그 문구는 안 나올 거야. 그 대신에 왼 땅에 헤딩은 그대로 올 거야. 이렇게. 자, 확인을 하고 내가 요거를 빼면 또 여기가 벼요. 횟수를 2개로 바꾸면, 이럴 때는 가공 간격을 바꿔주세요. 가공 간격을 안쪽으로 들어올 수 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줄여볼까요? 5.5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들어오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윤곽으로 측면 가공을 이렇게 안쪽 포켓, 열린 포켓을 잡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공 간격을 우선 줄여보시고 패턴을 줄여주셔야 돼요. 가공을.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실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해서 새로 생긴 툴패스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뭐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간단한 경우에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양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움직임까지 신경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여기서 깊이 가공을 한번 활성화하고요. 10mm니까 AP는 보통 최대 맥스가 이거 뭐 0.5D예요. 그죠? 0.5D예요. 무조건 웬만하면 깊이 넣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게 공구지름의 반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12파이까지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12파이까지가 제일 엔드밀은 12파이까지가 계속 쓸만한 가격대가 나오죠. 12파이가 넘어가면 좀 비싸요. 그래서 보통 12파이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12파이까지도 공구부하가 좀 센데 10파이 이하로 돌아가면 공구부하가 약하기 때문에 절대 0.5D 이하로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12파이 정도면 공구부하가 좀 걸리니까 그래 한 6mm 넣어야 되지만 5mm, 4mm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10파이 정도 되면 이렇게 넣나 저렇게 내나 0.5 무조건 넣으시는 게 효율적이실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최대 황삭 간격을 제가 넣어볼게요. 이거는 10파이짜리니까 5mm 그냥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죠? 우선은 지금 이게 스틸이나 라핑으로 한 150, 라핑으로 300을 가던 이러면 돌돌돌돌 300이나 200을 가면 덜덜덜덜덜 깎고 여기서 떠서 당연히 다음 가간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지만 지금은 어차피 절삭 조건이 3000 이상, 2500 이상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뜨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빨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우선 측면부터 활성화하면 측면 횟수를 지금 보면 절삭하고 뜨고 하면 그죠? 뜨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뜨지 않게 공구 유지하는 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안 뜨고 절삭을 한 다음에 다음 구간으로 이어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황삭일 때 이렇게 가면 안 뜨죠? 절삭을 들어가서 옆으로 그냥 가고 절삭을 하고 옆으로 그냥 가고 절삭을 하고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두 번째 걸로 윤곽을 땄던 애도 절삭을 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에 돌아오는 구간에 간섭이 없으면 지난번에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갈 수가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가 들어오면 절삭을 하고 떴다가 가는 것보다 그냥 이어주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깊이 가공에 공구 유지를 체크해주면 뜨지 않고 그냥 이어서 Z만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삭하고 빠지고 뒤로 가고 내려가고 뜨는 구간이 떴다가 안전 높이에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미 이렇게 가서 가는 게 이만큼은 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절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원래 이제 황삭여유를 좀 더 띄고 해도 되고요. 더 줄이고 싶으면.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못따기를 한번 이게 정상으로 넣기엔 또 양이 좀 많으니까 한번 더 지나가 줄게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여기 클릭하고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윤곽 가공 체인 걸고요. 확인.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을 하고 절삭 파라메타에 플러스 0.1 황삭이니까 0.1. 깊이는 필요 없죠. 측면만 먹는 거니까 그냥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한 번만 지나가고 말할 거예요. 측면 가공도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깊이 가공 해제, 측면 가공 해제. 어차피 우리가 풀컷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다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링크에서 재료 상단 0부터 마이너스 10mm까지. 이게 이제 재료 상단이 재료 모델이 아까 들어가면 항상 그 재료의 높은 위치로 재료 상단이 잡히게 돼요.
계속 수정을 하는 게 23부까지는 안 그랬는데 자, 진입뽑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접선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 근데 내가 이게 이렇게 가면 45도로 가게 되면 계산이 코사인 45도를 하기 싫으니까 사인 코사인 45도를 계산이 안 되니까 제가 경험에 의한 바로는 퍼센테이지로 10파의 기준 30mm 30% 주면 모든 공구가 안 닿아요. 공구가 지름이 커질수록 점점 빠지긴 하지만 계산이 잘 안 되니 자, 공구 지름의 30%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은 공구를 해도 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10파의 기준으로 1mm 정도 떨어집니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1mm 정도 떨어진 상태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어컷보다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죠? 이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 가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밑에 하단부를 가공을 할 건데 하단부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입 링크가 이게 두 가지 방법인데 이거를 도형으로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뭐 양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여기다 라인을 뭐 이렇게 그어서 최대한 뜨는 구간을 안 뜨게 뭐 이렇게 진입을 할 거예요. 라인을 그려서. 근데 이게 이제 진입 링크가 두 가지가 붙어요. 얘는 45도 구간이니까 접선으로 붙어야 덜 가고 얘는 법선으로 붙으면 이렇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한참 떨어져야 돼요. 이만큼 떨어져야 돼. 얘는 원이기 때문에 접선이면 이쪽으로 링크가 들어오고 연장이 돼서 들어오고 법선이면 이쪽으로 링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링크가 진입뽑기가 얘는 접선이고 얘는 법선이로 따로 가자 하셔야 움직임의 에어컷이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행선 그려서 라인 이렇게 대바로 따서 이렇게 이어서 스타트점 여기 찍고 하나로 연결을 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우리가 뭐 많지 않다 보니까 얘도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눌게요. 얘는 접선, 얘는 법선. 근데 우선 1차적으로 공구 부하를 좀 줄이려면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파이잖아요. 10파이기 때문에 10mm이기 때문에 10파이로 풀로 때리고 가는 것보단 여기를 어차피 끝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 줄 거예요. 우선 지나가고 요렇게 한번 지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한 5mm 정도를 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입뽑기를 조절을 해서 내가 이제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거니까. 자, 윤곽 가공 단일 체인으로 여기를 가공할 거예요. 여기를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공구에서 10파이 플러스 자 2D 플러스 0.1이 아니라 내가 요 라인 기준으로 이만큼 가공할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정도 넣겠다. 진입뽑기 어차피 깊이는 이게 얼마냐 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5mm로 깔 거예요. 네? 그냥 한 번씩만 지나가고 말 거예요. 자 플러스 0.1 진입뽑기 접하기가 아니라 접하기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법선으로 붙어야 돼요. 법선으로 수직하게 법선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법선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라인을 여기에다 마이너스 5를 한 상태에서 공구를 그린 거고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5를 줬기 때문에 5 떨어지고 공구 반경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럼 11mm가 돼요. 11mm가
11mm가 아니구나. 여기서 오니까 6mm죠. 6mm. 수직한 방향이니까 6mm. 그러면 6을 넣을게요. 6mm 하고 이제 축소를 한번 내가 가는지 보고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보고 달 거란 말이에요.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확인.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서 1mm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 먹고 돌고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가 먹으니까 이만큼을 공구 반경보다 크게 빼줘야 되겠죠.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아까 배웠던 파라메타에 보면 링크, 그래서 진입뽑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돼. 여기서 안 그러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여기서 윤곽 시작 경로 조절에 축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축소를 동일하게. 제가 오피스 파일에 기본적으로 55%를 제일 많이 그냥 기본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50%보다 더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체크만 하게끔만 돼 있어요. 줄이겠다, 늘리겠다. 축소로 55%, 축소로 55%를 축소를 하겠다. 5.5mm.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겠죠. 여기가 안 닿아야겠죠. 이렇게 0.1 떨어져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든 원하는 데를 먼저 들어가겠죠. 여기를 찍고 체인의 색깔을 바꿔주던지 쉬프트를 누르고 색깔을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기도 바꿀 거니까 쉬프트 빨간색. 자,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인. 자, 여기 기준으로 어차피 대충 저기 찍으면 되겠죠. 시계 방향이니까 내가 요렇게 가공할 거니까 대충 여기 기준으로 여기, 그죠? 요렇게. 확인. 따로 가야 된다고 확인했어. 확인. 09 18 엔드밀. 철삭 파라메타 플러스 0.1 바닥 0.1. 진입뽑기에서 제가 탄젠트 접선으로 30% 준다고 했어요. 요거 해지해 주시고 줄여놓은 거 축소해 주실 거 꺼주세요. 자, 이게 45도니까 이렇게잖아요. 45도니까 공구 이렇게 1mm 정도 떨어지려면 무조건 30%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접선으로 접하게 탄젠트하게 30% 나갈 때도 30% 하면 1mm 정도 떨어져 진행 들어가고 1mm 정도 빠져나간다. 지금 Z값 안 넣었네요. Z값 넣을게요. 마이너스 5mm 하면 이렇게 될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는 똑같이 들어갈 건데 얘는 접선이 원의 접선은 그죠? 탄젠트 이렇게 빠져나와요. 접선은 법선은 수직이고 그죠? 얘는 지금 끝 라인이 확대해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끝 라인이 탄젠트가 이쪽에서 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시작 방향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확장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직하거나 링크로 반경을 넣어주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해보죠. 봐야 이제 느끼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넣어보죠. 윤곽 가공. 자, 굳이 끝을 찍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기준으로 대충 여기 시계 방향, 여기 기준으로 여기, 그죠? 이렇게 시계 방향. 그리고 어차피 색깔을 맞춰놨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찍히게 됩니다. 공구 예를 들어 하고 절삭 파라메타 동일하고 마이너스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라고 해놓으신 상태면, 자 진입법규에서 우리가 이제 해봐야 아니까 접하게 있는 상태, 접선이라고 돼 있는 상태 숫자만 한번 넣어볼게. 10 한번 5 넣어볼까? 5. 그러면 탄젠트하게, 접선 연장이 되는 방향 탄젠트로 경로를 보면 스타트가 그냥 요걸 따라 요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닫고 들어가겠죠. 요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안 닿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법선이나 1 수직한 방향으로 법선으로 바꾸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1mm 떨어진 구간으로부터 한 바퀴를 들어가면 돼요. 그죠? 다른 방법은 그냥 내가 좀 부드럽게 넘어갈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반경값으로 1을 넣어주면 돼요. 90도일 때 요거 지우고 그냥 90도의 반경 1을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측벽이 안 닿는 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건 좌표가 잘못되고 그러면 이면을 건드는 순간 여기 자국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를 안 건드리고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선과 원이에요. 둘 중에 하나. 확인 눌러주면 1화를 그리면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넘어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선이나 원으로. 그래서 들어가시면 돼요. 4분의 1의 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램프로 여기를 또 돌릴 거예요.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원은 중앙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오른쪽 여기가 시작점이라 그랬어요. 반전 아까 중간 닫힌 요소 중간점은 여기 반대로 넘어가겠지만 여기 기준으로 체인을 위를 걸어야 내경, 여기를 아래를 찍으면 외경. 여기 기준으로 위에. 공구 10파이 엔드미 절삭 파라메타 플러스 0.1 플러스 0.1 제니뽑기. 아까도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법선이나 원을 그려서 들어가야 요 면을 터치를 안 하겠죠.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접선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니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무조건 법선이나 원을 넣어야 돼요. 원으로 그냥 한 이 정도 떨어져 들어갈게. 4분의 1의 원 오버랩 겹침. 그 다음에 요거 닫힌 요소 중간점 뺄게요. 방향이 바뀌니까 요거는 2. 자 그러면 원 2의 원을 그리고 2의 원을 그리고 2의 겹침. 링크 제로 상단 0.1부터 마이너스 10mm까지 가공을 하는데 램프로 절삭 파라메타의 램프로 한 바퀴를 돌 때 한 3mm, 공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3mm씩만 내려갈게요. 3mm씩만 절삭을 하고 마지막에 평면일 때 경로를 생성을 할 거다라는 옵션이 켜져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방금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 진입 뽑기는 타사 캠들도 다 지금 말한 거랑 윤곽을 잡을 때는 다 똑같아요. 원과 원을 그리고 4분의 1을 간섭이 되고 안 해. 왜냐면 걔네들이랑 뭐 특별하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인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방법은 뭐이 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걔네들은 뭐 다른 말로 써 있겠죠. 지금 뭐 4분의 1의 원, 4분의 2의 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수도 있고, 각도를 듣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캠이 이런 잡다한 옵션들, 진입, 축소 뭐 이런 옵션들에서는 2D에 관해서나 들어있는 옵션은 참 많아요. 옵션 참 많아. 자, 지난번 설명 안 드렸는데 보니까 이 안에서 피드도 바꿀 수 있고, 라인 가는 길에 피드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모의 가공 한번 눌러보고, 터 엔드밀 세세하게 링크와 측면 가공, 깊이, 공구 유지 이런 옵션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지금 여기 뭔가 이상한, 잠시만요.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 깊이가 안 들어간 느낌? 그죠? 여기 좀 시뮬레이션 이상하게 나오네. 한번 볼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겠죠. 자, 아까 본 게 요거란 말이에요. 10mm가 내려가 버리네. 이거 내가 잘못 넣은 거구나. 보여주려고, 그죠? 요거를 지워버릴게요.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링크를 뒤로 뺐던, 옵셋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던 게 아마 그랬던 거고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하고 한번 지나가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헬릭스 이렇게 해서 대충 광삭은 쓰게 됐죠. 자, 이제 정삭을 하고 못따기를 넣으면 되겠죠. 자, 끄고요. 정삭은 보통 앞에 있던 거를 복사를 해서 공구만 바꿔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면은 까는 건 빼고 2, 3, 4, 5, 6, 7, 8분 거의 대부분 다 쓸 것 같아요. 그죠? 이거에서는 여기서부터 2번부터 8번. 자,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하나하나 클릭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선택한 걸 계속 유지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Shift를 누르면 처음과 끝을 선택하면 가운데 있는 걸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2번부터 8번까지라고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 사이 게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복사를 하고 붙이기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C V를 하셔도 돼요. 복사, 마우스 우측 버튼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그냥 컨트롤 C V,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컨트롤 C V 아시겠죠? 하고 램프가 마지막엔 얘는 여기서부터니까 얘는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혹시 파일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까지를 저장을 한번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 저는 메일로 보기가, 제가 메일로 옮길까요? 그냥 잠깐만요.
바로 작업. 메일. 잠깐만. 다시 보내기. 아이고 이거다. 메일로 보낼게요. 놓치신 분들이 있을까봐. 네, 저는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이제 여기 8번은 잠깐 열어놓고 그냥 구분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고치고 닫고 하나 고치고 닫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외곽을 돌렸던 애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파라메타에 가서 공구 정삭 공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세공구 생성 형앤드밀 도형의 정의 10파이 그대로 할 거고요. 속성 마무리 1800에 2000에 18,000 정도만 줄게요. 다시 F 파이널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제 저장이라서 이제 계속 불러 쓰실 거예요. 끝내기 예 같은 지름이 있습니다. 10파이 얘를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절삭 파라메타 2D 측면 가공 여유 0 기준은 0 깊이 가공 필요 없고 날이 나오니까 진입 뽑기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측면 가공에서 활성화하고 자 황삭 한 번에 숫자 1 정삭 한 번 숫자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숫자 어차피 황삭 한 번 정삭 한 번 들어갈 거니까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숫자만 고쳐주시면 돼요. 1 1 두 번 돌겠다. 100분의 1 띄워놓고 한 번 제로로 한 번 두 번 돌겠다. 나는 돌아가는 길에 간섭이 없으니 공구를 뜨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어주겠다. 공구 요지 체크.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 안 뜨고 20.5mm 바로 다시 이어서 두 바퀴 돌고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죠. 두 번째 9번 닫아놨죠. 9번에서 이제 열었고 여기 10번 이 안에 여기 자 이거를 열고 파라메타 들어가서 다 동일하고요. 절삭 파라메타 0이죠. 0 어차피 윤곽을 하나 더 뺄 거예요. 하나 더 있잖아요. 0 한 바퀴만 딱 넣을 거니까 00 깊이 가공은 필요가 없죠. 필요 없어요. 진입 뽑기도 그대로고 측면도 뭐 그대로고 링크도 다 그대로예요. 그죠? 하고 V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11번 되겠죠? 요 외곽을 돌렸던 애 11번 요거를 또 해야죠. 윤곽 파라메타 11번을 열고 파라메타에 들어가 다 동일하고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갑니다. 공구에서 10파이를 선택해 이 정삭 파이널 선택해야죠. 3번 절삭 파라메타 자 마이너스 0.02로 02 그럼 25 마이너스 0.025 주죠. 그래야 100분의 5 커지는 거죠. 타입 폭이 양쪽이니까 42 40.05가 나오는 거고 22 20.025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제로 측면 가공 횟수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 번만 딱 지나고 말죠. 어차피 제로로 한번 돌았으니까 그대로 한번 들어가게 링크 그대로 컨트롤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들면 되겠죠. 요거 지금 두 번째 거 제가 공구 안 바꿔준 것 같아요. 10번 요거 좀 공구 좀 바꿔주세요. 3번으로 바꿔야 되는데 요거 할 차례죠. 공구 번호만 바꿔주세요. 공구 번호는 안 바꾼 것 같아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하고 못따기 만들면 돼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 가공을 했고 이제 여기 했던 얘네들 그냥 다 동일해요. 여기는 12번부터 뭐 13번이 12번이 아니라 12번이 뭐지? 12번이 여기네요. 12번부터 여기니까 12번은 그냥 공구 3파이 10파이 정삭 바꾸고 바닥만 0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바닥만 바닥만 0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공구 바꾸고 절삭 파라메타 활성화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이사의 슬로폭이 15를 100분의 5 정도 키울 거니까 0.025 바닥 0 공구는 바꿨고요. 바꿨죠?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됐고요. 진입보기 그대로 쓰고 한 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두 번 항상 얘도 숫자 1에 1
하고 V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14번도 마찬가지로 공구번호 바꾸고 3번 파이널 정삭 공구에 절삭 파라메타 마이너스 0.025에 바닥 제로에 진입 뽑기 그대로고 측면 똑같이 체크 활성화 황삭 한번 정삭 한번 두 바퀴 두 번 걸어주시면 되죠. 얘는 공구 유지 걸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걸려 있네. 아까 황삭을 한 번만 할 때만 그죠? 얘는 걸면 안 돼요. 얘도 그러고 위에 것도 그러고 걸면 안 되는데 볼게요. 자, 컨트롤 W. 아이고 컨트롤 W. 잠시만요. 자, 내가 지금 이 위에 거 아까 처음에 측면 가공할 때 공구 유지가 걸려 있는 게 이렇게 위험하게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얘는 떠서 가죠. 얘는 두 번째 거. 떠서 가네? 공구 유지가 측면 가공에서 떠서 가네요. 굳이 아니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공구 유지가 돼 있는데 떠서 가네요. 희한하네. 자, 해주시고요. 원래 떠야 되는데 빼주세요. 빼주시고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램프에서도 공구에 10파이 절삭 파라메타 램프 공차가 플러스 0.1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100분의 5를 넣는다고 0.1 거의 안 나오고 그보다 조금 아무리 그 정도 레벨이 한 8, 7, 8, 9 올라가 있더라도 마이너스 100분의 한 4, 5 넣는다고 100분의 8 딱 안 나와요. 100분의 한 2, 3 밀려요. 아무리 맥스치로 넣는다 그래도. 그래서 여유 있게 원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맥스치까지 넣어주세요. 공구 밸런싱이 안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흔들리는 거 아닌 이상은 절대 크게 안 나와요. 제로. 아니면 회전을 이송 속도를 확 줄이던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때려내면 때려넣는 대로 웬만큼 나와요. 아무리 빨리 가도. 비싼. 그래서 유럽 쪽 애들 가면 다 그거 쓰죠. 확인하고 제로. 자, 다 됐고요. 여기는 그 대신에 이게 하는 대신에 스타트가 우리가 정상이라는 측면 횟수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링크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선 10까지 가공이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9.9에 아니면 조금 더 띄울 것 같으면 뭐 9.8이도 하고 가공 간격을 좀 0.1로 바꿔줘도 되고 램프에서 여기는 깊이라는 횟수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거니까 0.05라고 넣어주면 자 스타트가 마이너스 9.9부터 시작해 100분의 5까지 9.95까지 한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도착 한번 평면에서 한번 세 바퀴 도는 거야. 확인. 보죠? 확인. 내려서 9.9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못닫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할 게 뭐예요? 평면 먼저 맞춰줘요. 평면인 구간에 못닫기.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이에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우선 바꿀 건데 쉬프트 누르고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 쉬프트 누르고 클릭, 빨간색.
가공 경로 못당이죠. 윤곽 가공.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자, 우리가 이제 위에 평면일 때는 어차피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법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 진입을 못다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을 넣고 그러면 다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법선으로 습관이 되게 그냥 법선으로 지나갈 거예요. 어느 쪽이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계 방향이 나오게, 얘는 이제 외경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요즘 진짜 생각한다 그러면 최대한 다음에 갈 가까운 위치부터 순서대로 딱딱딱 잡는 게 맞긴 하겠지만 뭐 그 정도로 하진 않고, 여기서 요렇게 하나 시계 방향, 얘 시계 반대 방향, 내측 기준으로 오른쪽 기준으로 위에,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시계 방향이 나와야죠. 시계 방향 외경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위에 시계 방향 들어와서 이쪽에 와서 여기 기준으로 시계 방향, 여기 기준으로 아래 시계 방향, 외측, 내측, 외측, 외측 방향은 인지를 꼭 해주시고, 확인 공구. 자, 이게 못당에서 제일 처음 할 때는 분량이 많이 난다니까요. 왜냐면 정확하게 검증 표시로 내외측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세공구 생성 챔퍼밀, 이게 밑에 찌름, 여기는 밑에 우선 샹크부터 갈까요? 6에 0.2, 속성의 마무리 됐고요. 1500에 2000에 마늘 가던 할게요. 절삭 파라메타 2D 못따기 0.3C를 줄게요. 하단은 1mm, 그리고 여기 보통 이게 1mm를 주로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1이면은 깊이가 밑으로 1mm가 내려가는 거고 파이가 2파이가 도는 거고, 그래서 보통 수지를 뭐 알루미늄이나 수지를 할 때는 그냥 1mm, 서스를 쓸 때는 좀 올려서 2mm, 그래야 좀 수명이 조금 길어요. 하단 사이즈를 기본으로 못 당기를 할 때. 왜냐면 스테인 문지르고 나면 이게 잘 깨져요. 그죠? 잘 깨져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하단을 조금 더 뭐 스틸 할 땐 2를 넣어놨다가 알루미늄 할 땐 2를 넣어놨다가, 그러면 기본 못따기에서 변화량 닿는 구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알루미늄에서 버차는 게 좀 덜 하겠죠. 이것도 조절을 하셔서 쓰시고 하고, 여기는 0이고 마이너스 들어있다고 뭐 티가 나는 건 아니니까. 진입 복귀에서 법선, 무조건 법선으로 1 동일하게 1 닫혀 있으니까 겹침 오버랩, 그리고 뭐 다신 요소 중간점 가운데서 진입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체크하고 법선으로 수직한 방향 1mm 1mm, 그 다음에 오버랩 2mm. 그리고 못따기가 0인 구간이니까 0, 제로 상단 0, 가공기관 0. 하면, 자, 못따기를 할 때는, 못따기를 보실 때는 검증 표시를 끄고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바깥쪽 라인으로 돌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 나와서 돌아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의 바깥쪽에 이 가공 라인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 얘랑을 하면 되겠죠. 하고 좀 천천히 하고 쉬었다 쉬는 걸 좀 맞추면 되니까요. 마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랑을 못하기를 할 거예요. 윤곽 가공. 어차피 단일 체인으로 안 잡아도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방향의 위쪽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위에, 그죠? 여기서 위에, 여기서부터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래, 그죠? 챔퍼 동일하고 법선이고 축소를 하는데 여기서 상세 조절해서 하단 키라 그랬죠? 공고 안 달라면 여기 체크하고 축소 55% 동일하게 55% 제일 만만하게 제일 많이 쓰는 거 여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건 밑에 하단을 갈 때 법선으로 1mm만 떨어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mm, C가 1mm 이상 크지 않는 이상 1mm만 떨어지시면 되고, 이렇게 축소 55%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Z 하단에 깊이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로 상단이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5mm가 되겠네요. 5. 이때는 검증을 켜주시고, 여기가 닿나 안 닿나 봐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당연히 안 닿겠죠. 55% 띄었는데 안 닿겠죠. 안 닿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만 깊이, 여긴 다 똑같죠. 똑같고 깊이만 마이너스 1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곽 가공. 공구 10파이 2D 못따기 1에 0.3C 제집뽑기 법선 동일하고 링크에서 0에 마이너스 10mm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의가공 하고 다음 시간에 포켓을 나갈 건데, 그 전에 AICC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시간이 애매해서 그걸 하고 식사하고 포켓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치고요. 하고요. 됐고요. 못따기 나오겠죠? 못따기 천천히.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볼 수가 있죠. 뷰에서 어디 보자. 그래서 X 쪽으로 잘라볼까요? 상단 이렇게 Z 이렇게 잘라서 보실 수도 있고, 이쪽 방향에서 잘라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모의 가공의 색상 바꾸는 쪽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 잘라볼 수가 있죠. 왼쪽 하고 오프하면은 이렇게 꺼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시뮬레이션을 확인 안 해요. 나중에는 확인 안 하시니까 3D던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여러분 좀 익숙해지고 나면 거의 시뮬레이션 보지를 않아요. 3D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상만 보는 거예요. 형상 그 툴패스의 라인만 보는 거예요. 이거 익숙해지시면. 그리고 이건 왜냐면 시뮬레이션 보는 거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의미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측도 처음 할 때만 뭐 신경 쓰고 그러지 뭐 보고 이게 잘 보지도 않아요. 다 항상 똑같이 간섭이 안 되게끔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